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신선한 통일이라는 주제의 뉴노멀 클래스에서 남과 북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대한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김지은입니다. 통일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오랫동안 한반도가 77년 넘게 분단이 되어 있고 그로부터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통일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무거워서 이번에 아주대학교에서 아주 신선한 통일이라는 주제를 잡았거든요. 이 신선한이라는 단어가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에 맞게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과 북에서 의사생활을 하는 힘들었던 부분과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신선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의료에서는 어떤 걸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제 강의는 사실 되게 쉽고 가벼운 주제의 강의여서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이라는 단어는 어느 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도 되게 인기가 있었고 그 외에 슬기로운과 같이 붙이는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따왔고요. 그럼 왜 남과 북이냐? 당신은 남과 북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네. 저는 제 직업은 한의사입니다.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죠.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청진의학대학 고려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고려학부는 한국의 한의과대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한의과대학을 다시 다니고 지금은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한의과대학 모든 과정을 양쪽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의사생활, 한국에서 의사생활 어떤 부분이 힘들었던 부분과 어떤 부분이 좋았던 부분이 있을까, 차이점은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재미있게 좀 풀어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험난한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PPT도 굉장히 험난하게 지금 켜집니다. 북한을 떠나서 제가 한국으로 오기까지는 이런 나라들을 거쳤어요.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한국. 한 3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루트를 보게 되면 보통 탈북민들이 오는 루트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그림은 제가 한국에 와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렸던 첫 작품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기 시작했는데 다 그려놓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그림을 가르치던 학원 선생님께서 선생님 인생 같아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를 얼마나 갈망을 했던 건가 하는 것이 그림에서 은연중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뭔가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국을 경험을 하면서 북한에서 생각할 때보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3년을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됐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에서는 한국의 자유가 없는 줄 사실은 알고 있었다가 중국을 통해서 삼국을 경험을 하면서 자유란 게 뭔가 하는 걸 알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굉장히 동경을 했죠. 중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스럽고 훨씬 잘 살고 있고 훨씬 재미있는 시스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가졌던 직업이 다단계였어요. 웬 다단계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다단계가 좋았던 이유는 네트워크 회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좋았거든요. 그게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네트워크라는 그 단어가 너무 재밌었고 일을 하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사실은 저처럼 인맥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터득한 게 있죠. 아, 내가 뭘 해야 될까?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해야 뭐가 얻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북한에서 정진의학대학을 나왔고 한 10년 정도 의사로 일을 하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과연 내가 한국에서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일에 도전을 하게 됐죠. 북한 학력을 인정받고 한국에서 한의대 졸업한 자격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국가고시 시험을 치려고 했더니 국가고시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북한에 가서 의사할 때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가져오세요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북한에 갔다 와요? 네, 다녀오세요. 이런 그 답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게 됐죠.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북한에 갔다 올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 내가 다시 새로운 출로를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청원을 넣었습니다.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앞에 드리는 진정서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북한에 가서 가져오라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넣었고 그해 2004년도 10월 4일 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됐고요. 결국은 저는 한의과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나는 내가 과연 의사로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선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고 나는 혼자 스스로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30대 중반의 어떤 아줌마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에서는 내가 의사였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해서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장 내가 최종적인 목표는 한의사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의사가 아니어도 좋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해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한의과대학에 다시 편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한의과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다, 조급함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조금 편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편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편법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편법을 하게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공부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거는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자기 길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신발은 제가 처음에 개업을 하고 쭉 그동안 진료를 하면서 신고 다니던 신발인데 한 5, 6년 신으니까 이렇게 해져 있더라고요. 여지껏 버리지 못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 한의사가 되었으니 한국에서 다시 의료인의 삶을 살아가겠죠. 북한에서 10년 정도 의료인으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의료인의 삶은 어떨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 오늘 제가 제목에 넣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롭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혜롭게 여러 가지 상황을 헤쳐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어떤 일을 잘 판단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면에는 슬기롭게 뭘 하려면 그 이면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한국의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많았죠. 슬기로운 중학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슬기로운 집콕생활, 슬기로운 취미생활, 여러 가지 슬기로움을 비춰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까 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내가 보건 의료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뭘까?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때가 저도 있었던 거죠. 북한에서는 병원에서 슬기로운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도 최근에 쓰기 시작했죠. 북한은 국영체제이고 국영시스템이고 의학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국영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고 그냥 어느 환자를 보면 되고 이런 매우 단조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가 개업을 하고 한의사로서 첫 삶을 시작할 때 그 상황은 조금 제 상황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남한 생활의 어려움은 뭘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에 내가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한의원을 개업하고 제일 당황했던 부분이 뭐냐면 의료는 왜 광고를 해야 하는 걸까? 의료는 정말 단순하게 의료여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왜 광고가 필요하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의료가 상업적으로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실행해 나간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북한은 그런 광고를 하지 않고 국영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요? 하고 사람들이 물으면 이 질문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병원에 환자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없어야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북한 사회에서 받았던 교육이 그 연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치료비는 꼭 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한테서 치료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상치료라는 시스템에서 살다 온 제가 좀 젊은 사람들한테서 받는 거는 별로 미안하지 않았는데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1,500원, 2,000원 받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돈을 받는다고 뭐라 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제가 굉장히 그게 힘들었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도 괴로워하고 하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점심 어떻게 먹니? 그러더라고요. 나? 요 아래에서 밥 사 먹는데 얼마야? 6,500원. 너무 비싸지 않니? 그게 한 번전이 1,500원이나 2,000원이 될 건데 너 4,500원이나 더 주고 먹는다? 돈 아깝지 않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뭘 아까워. 그 사람들도 가게세 내고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 월급 줘야지.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거야. 너 이거 빚져서 병원 개업한 거잖아. 맞아. 나 몇 억 빚졌어. 그거 어떻게 갚을 건데? 그리고 너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 건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가 그 2,000원짜리 번전이 들어가는 밥을 4,500원에 사 먹으면서 6,500원에 사 먹으면서 4,500원을 더 줘도 괜찮다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치료받고 돈을 받는 것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충분히 돈을 받으면서 살아야 네가 대한민국의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죠. 의료 광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광고를 함으로써 내가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환자들도 그런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매 병원에 환자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의료 광고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나는 환자한테 돈을 받으니까 그 환자가 지불하는 그 대가가 환자한테 미안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환자한테 최선을 다할 것이냐. 약을 지어주게 되면 그 약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하고 진맥하고 진단을 내리면 당신의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완치될 수 있지만 여러한 거는 끝까지 완치되지 않는 겁니다 하고 환자한테 환자가 판단하고 인식하고 어떤 자기 미래를
다르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맞는 금액에 대한 보상을 환자한테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도 많이 좋아한다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의료인으로서 받는 혜택을 전달하기 위한 이런 뭐 봉사라든가 이런 노력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 북한은 무상치료제입니다. 돈 안 받고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 담당 구역제이고 호담당 구역제이고 주치의 제도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주 북한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진행이 되었죠. 그렇지만 90년대 중반 후반 이후로 들어서면서 북한 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보건의료의 상황도 굉장히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에서 북한 의료도 무상치료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시장에 가서 내 돈 주고 약을 사와야 되고 과연 이게 무상치료나 하는 정도로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몰락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90년대보다 북한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북한 보건의료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의료시설이 없다 하고 국제무대에 한탄을 할 정도로 북한 보건의료 상황이 열악합니다. 많은 병원들을 짓느라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그 안에 건물만 있을 뿐 그 안에 채워놓을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보건의료의 기조는 현대화, 과학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화, 과학화하려고 해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여기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게 됩니다. 코로나가 2020년도 1월 20일에 북한에서 노동신문에 첫 보도를 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코로나에 대한 전투가 진행이 됐죠.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코로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한 명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방역 대응에서 차단, 봉쇄하면서 경과를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달에 북한에도 코로나가 발생을 합니다. 몇백만 명이 유혈자 코로나 환자가 생겨났고 사망도 있었습니다만 사망 수치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 세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 우한에서 생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처럼 만약 경우에 이게 중국이 아니고 북한 지역에서 생겼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어디일까? 저는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보건의료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남북한이 협력을 해서 북한 보건의료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그 덕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북한이 좋아진다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으로 전염병이 넘어오지 않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젊은 분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더욱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북한 보건의료가 지금보다 나아져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아주 신선한 통일입니다. 그동안의 통일들이 국토가 하나가 되고 국가가 하나가 되고 정권이 하나가 되고 시스템이 하나가 되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의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왔다면 아주 신선한 통일,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통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아주 신선한 통일에서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고려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고려의학은 한국이 한의과대학에 해당하는 한의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랫동안 북한은 양방과 함께 한방을 북한 보건의료의 투트랙으로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양방적인 치료 부분에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한방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치료 성과들이 꽤 높습니다. 어떤 약제들은 특히 염증과 관련된 북한의 염증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한의학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염증과 관련된 치료 약제들은 한방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북한이 협력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신선한 통일에서 저는 노벨의학상 앞으로 우리 통일의학으로 받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북한 고려의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약제들이 뭐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치료 효과는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웃 나라에서 개똥쑥이라는 한약재를 가지고 말라리아 약을 발명을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치면 우리가 그 이상의 약을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이라는 걸 한번 개발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저 임상시험 단계이죠. 1상, 2상, 3상. 임상시험 단계에서 3상에서는 72%의 전체적인 자금이 72%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앞에 거는 매우 미약하고 수준이 낮지만 그동안 만들어진 약을 북한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독성이나 이런 검증을 거치지 못했지만 임상시험이 끝났다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약과 남한이 가지고 있는 검증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만들어낸다면 72%의 자금을 전략을 하면서 우리가 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약제를 만들어낸다 하는 개념을 떠나서 남과 북이 합심해서 지금 뭐 핵이요 또는 뭐 유엔 제재요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산업이 성장을 하고 그 돈을 벌게 된다면 북한에도 좋고 남한에도 좋고 남한도 큰 돈 들이지 않고 북한이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는 이 기초적인 일에 합심해서 동참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신선한 통일에 대한 주제로 남북한이 함께 그 북한이 고려학을 가지고 남북한이 함께 신약을 개발하면 어떨까? 이게 우리가 그 전에 하던 통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탈북민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우리가 통일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역할이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한국에는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어요.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뚝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왔지만 우리와 탈북민들과 연관된 북한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 나랑 가까이 지내고 있는 내 친구의 모습, 그런 것들을 수시로 북한에 전달하면 북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남한은 무서운 사회가 아닐까? 남한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독재 사회가 아닌가? 자유가 없는 사회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에서 저와 같은 탈북민, 내 가족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남한이 우리가 받았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사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또한 우리가 뭐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접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는 그냥 뭐 얘기나 같이 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찐 친구, 그런 친구가 된다면 힘들 때도 내 옆에 있어서 내 말을 다 들어줄 수가 있고, 욕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찐 친구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오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한국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과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하지만, 이 탈북민들이 입과 눈을 통해서 북한사회에 한국의 여러분들이 모습들을 많이 전달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삶과 생각과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신선한 통일이 제 주제는 북한이 고려학을 이용한 남과 북이 합작해서 만든 신약 개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노벨 의학상을 타보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탈북민들과 친구가 되어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좋은 모습들을 북한 사회에 많이 전달해서 북한을 변화시켜보자, 이런 주제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